평생 안 할 생각하고 사시다가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를 할 때 아래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당연히 피부 두께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살이 많다고 무조건 쌍꺼풀을 많이 자를 수가 없고, 눈썹 하거상, 이마 거상 이런 식으로 거상을 통해서 눈썹 위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호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 오늘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게 하는 눈 수술에 대한 콘텐츠 진행해 볼 건데요. 노화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1순위 고민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로 인한 처짐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처짐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피로도를 느끼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80대, 90대 분들도 오시는데 뭐 평생 안 할 생각하고 사시다가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처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답답해지나요? 눈 뜨는 근육이 피부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눈을 못 뜨는 경우도 존재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눈 뜨는 근육의 힘도 약화됐고 피부도 처지기 때문에 시야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고 계신 분도 그냥 많이 계시겠지만, 시야가 불편해지면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이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마의 주름도 깊게 패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 결국 이마 주름은 눈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안검 수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나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보통 이제 사납게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라인이 좀 높으면서 그 커플의 그런 어떤 마진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그 전과 다르게 많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싸나운 이미지가 됩니다. 수술 전에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눈을 잘 못 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를 써가지고 눈이 좀 반쯤 감겼지만 이마를 써서 그 공간이 좀 넓어 보임으로써 약간 인자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눈을 크게 뜨는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눈이 편하게 떠지지만 이마를 안 쓰게 되면서 눈썹이 원래 위치로 내려오면서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싸납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비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눈썹 위치와 쌍꺼풀 높이와 비율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사나워 보이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수술도 있나요? 사납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원래 안 쓰던 이마 근육을 써서 원래 위치가 아닌 그보다 높은 위치에 눈썹이 있는 경우에 수술 후에 다시 원래 위치로 떨어지면서 싸납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원래 눈썹 위치, 원래 낮은지 높은지 그거를 평가해야 하며, 원래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강제로 이마를 써서 높은 경우에 뭐 이마 거상을 할 수도 있지만 눈썹 하하 거상을 그 전에 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썹 하하 거상, 이마 거상 이런 식으로 거상을 통해서 눈썹 위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눈 위뿐만이 아니라 눈 밑이 불룩한 것도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노화가 같이 일어나니까 눈 위가 보통 불편해서도 오시는데, 눈 아래도 다크서클이 심하거나 많이 불룩하면서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심술궂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를 할 때 아래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결국에는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아래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수술의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뭐 열흘 걸릴게 뭐 20일이 걸리거나 이러진 않고요. 열흘 걸리면 뭐 11일, 12일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그보다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식품이라든가 혈류 개선 그런 약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게 되면 그만큼 멍도 많이 들고 붓기도 많이 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이 늦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흉터가 남아서 티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칼 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뭐 눈썹 하하거상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바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눈 밑에 같은 경우에도 절개선이 있으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뭐 불가피하지만 정성스레 꼬매고 피 덜 나게 하고 덜 붓고 그런 상태에서 촘촘하게 정성 들여서 꼬매는 거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흉터 부분들이 눈에 잘 띄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 뭐 쌍꺼풀 수술을 비롯한 뭐 눈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이런 수술들 또 해도 괜찮아요? 뭐 젊었을 때 쌍꺼풀 했는데 또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가 엄청 많다면은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쌍꺼풀에서 많이 얇은 조직을 잘라내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가 두툼하게 보이면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당연히 피부 두께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살이 많다고 무조건 쌍꺼풀에서 많이 자를 수가 없고, 만약에 피부가 두껍다면은 거상을 통해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평가가 필요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인이 약해졌다거나 처졌다거나 피부가 아주 두껍지 않다면은 당연히 수술을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거상을 통해서 그 처진 부분을 또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노화로 인해서 이제 불편감이 심해지다 보면은 특히 눈 뜨는 위쪽 부분, 상안검 쪽에 많은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수술 이후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하는지 전문가를 만나보고 평가를 해보시면은 솔직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혹은 적절한 수술이 뭔지, 수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